옛날 옛적에 한양에 어떤 선비가 살았으나 나이 들어도 성공하지 못하여 집안이 가난하고 생활도 어려워 지방의 어떤 읍내에서 훈장이 되어 올라갔습니다. 4, 5년이 지나 선비가 죽고 나서 그의 처한 아이 18세의 딸이 남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과부의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현명하고 야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인 자자했습니다. 하루는 옆마을로 시집간 친구가 처자를 찾아와서는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어떡하니? 부자 양반 집이라고 시집은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다 몸져 누울 판이야. 처자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허울 좋은 양반이라고 제삿날이나 명절에 나를 잡는단다. 굳이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야? 전혀 쓸데없는 일 말이야.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양반네 체면치레에 제삿날이나 명절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처자가 친구에게 좋은 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덧 친구 시댁에 조상 제사 모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격식 따지고 법도 찾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당에 지푸라기 하나만 얼씬해도 부정탄다고 고래고래 고하며 부엌 아궁이에 타다 남은 잔솔가지 하나만 남아있어도 정갈지 못하다고 타레타레 타박인 것입니다. 친구가 그걸 죄다 못 본 채 하고 있더니 제사날 아침에 제수를 장만할 때가 되니 시어머니더러 새칼과 도마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 부엌의 칼도마가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러느냐? 아이 참 어머님도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때마다 새 칼도마를 씁니다. 단 것 쓴 것 다 썰던 칼도마로 어찌 정갈한 제수를 장만하겠습니까? 제사에 정성 들이자는데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하지만 제 아무리 법도 있는 집이라도 칼도마를 쌓아두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줄 게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여발한 듯이 제가 준비해온 칼도마를 썩 꺼내 오는 겁니다. 이럴 줄 알고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넣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걸 쓰지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탐복을 하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그래 며느리가 그 칼도마로 벼락같이 생선 산적을 장만해 놓고 나서 이제 채소 썰자면 새 칼도마가 있어야겠습니다. 예, 그걸 그만큼만 쓰고 또 새 걸로 바꾼단 말이냐? 그렇지 않고요. 생선 썰던 칼도마로 어찌 채소를 썬단 말입니까? 그렇긴 하다마는 저희 친정에서 새 칼도마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번 그렇게 하면 조상님이 노하실까 두렵습니다. 이쯤 말을 내놓으니 뭐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부랴부랴 새 칼도마를 한 벌 사다가 며느리 앞에 대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닌 것입니다. 채소를 다 썰고 나서는 떡 썰 칼도마를 또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떡을 다 썰고 나면 또 과일 썰 칼도마를 내놓으라 할 것이고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얘야, 그럴 게 아니라 떡이고 과일이고 그냥 그걸로 썰면 안 되겠느냐? 아니, 법도를 아시는 어머님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친정 집안 법도로는 제사 한 번에 적게 잡아 칼도마 10벌은 씁니다. 그러면 뭐야 이건. 집에서 한 해에 연암은 번치를 제사 때마다 10벌씩 쓰자면 칼도마 사대느라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만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예의범절이고 법도고 다 귀찮다.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제발 그냥 썰어라.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냥 썰지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잔소리가 아주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친구는 제삿날 노역에서 해방되고 처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처자의 현명함이 고을에 싹 퍼졌습니다. 이웃집 양반이 딸이 현명하고 아름다운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정혼을 하고 혼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사는 읍내 이방의 아들로서 관아의 잡이라는 자가 갑자기 선비댁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처녀의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이 댁 소자는 여러 번 나와 정을 통하였소. 그런데 지금 듣자 하니 어떤 곳에 정혼을 하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에게 몸을 허락하여 놓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화내며 말하였습니다. 처녀의 어머니는 기절초풍하여 얼굴이 새파래져서 딸에게 그것이 사실이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저의 자태를 보고 또한 우리 집이 가난하여 이 약한 것을 보고 간계를 부리는 것이니 상대할 것이 못됩니다. 참기보다 관가에 고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하더니 얼굴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관가에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사또는 사건은 해괴하게 생각하여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얼마 동안 고심하다가 이방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처자와 여러 번 상통하였다 하니 얼굴과 몸 모양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상세하게 말하라. 틀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고 말하니 이방 아들이 처녀의 용모를 소상히 고하였습니다. 사또가 이방 아들을 물린 후 처녀를 불러 자세히 보니 과연 이방 아들이 말이 조금도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몰래 포조를 시켜서 미리 자세한 것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크게 놀라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녀는 이미 이방 아들과 관계로 인하여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사또 부끄럽지만 소녀의 왼쪽 유방 밑에 큰 반만한 검은 점이 있고 점 위에 10여 개의 털이 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일이며 그가 소녀와 상통하였다 하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오니 이방 아들에게 이것을 물어봐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곧 이방 아들을 불러들여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처녀가 사또에게 좌우 사람을 물리게 요청했을 때 이미 남몰래 엿듣는 포졸이 있었는데 이자가 미리 이방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일러준 후이라 이놈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처녀 왼쪽 유방 밑에 하나의 검은 점이 있고 크기가 큰 반만하고 털이 10여 개나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하고 대답하니 사또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옷을 벗고 가슴을 내보이면서 말하였습니다. 소녀에게는 본래부터 검은 점이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간사한 사람이 틀림없이 사람을 시켜 사또께 답하는 소녀의 말을 몰래 엿듣게 하여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조금 전에 소녀의 몸을 소상하게 말한 것도 남을 시켜 먼저 정탐하여 교묘하게 고에 바친 것이라 보여지옵니다. 사또는 크게 깨닫고 책상을 내려치며 이방 아들을 엄하게 신문하자 이방 아들이 그제야 할 수 없이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방과 그 아들을 관직을 파기하고 혹독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사또는 처녀의 재능과 용모가 애사롭지 않것을 가상히 여겨 이미 정원 한 자리를 물렀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의 둘째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